9. 개념적 설계 사례. 이번 장에서는 3장 7.3절에서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요구 분석 면색서를 작성한 것을 기초로 개체와 관계를 식별하는 과정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개체 후보 목록으로는 문화센터, 센터장, 회원, 개체, 재능기구, 재능, 강사 등급 등 13개의 개체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 요구 분석 면색서에 포함된 요구 분석 내용을 검토하여 주어와 목적어로 표현된 것을 중심으로 개체 후보를 식별하였습니다. 회원번호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로 표현은 되었으나 속성이므로 개체 후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개체 후보로 검토를 해보면 문화센터는 대표 속성이 센터명, 주소, 대표 전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수가 N개, 즉 2개 이상이고 속성이 1개 이상이므로 개체 타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의 수는, 데이터 수는 현재는 1개이지만 향후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N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센터장은 센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센터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체 타입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원은 데이터 수가 N개이고 회원번호, 이름,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등이 있으므로 개체 타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사도 여러 명의 강사가 있고 강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경력, 강사료, 강사 등급 등의 속성이 있으므로 개체 타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능기부는 일단 속성이 지금 없고 재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체 타입 선정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능은 여러 가지의 재능이 있지만 속성이 없으므로 개체 타입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사 등급은 등급의 수는 3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고요. 등급 구분, 경력 기준, 강사료 등의 속성을 가지므로 개체 타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좌도 여러 개의 강좌가 있을 수 있고 강좌번호, 강좌명, 수강료, 개강일자, 강의시간, 강의요일, 시작시간, 최소인원, 최대인원 등의 속성이 있으므로 개체 타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여러 개의 강의실이 있고 호실번호, 위치, 최대 수용 인원 등의 속성이 있으므로 개체 타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강료, 수료 여부, 수료, 신청자 등은 일단 속성이 없고요. 수강료는 강좌 속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도 회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개체 타입 목록은 요약을 하면 문화센터, 회원, 강사, 강사 등급, 강좌, 강의실 등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속성 목록은 이것과 같습니다. 개체 후보 검토 결과 센터장은 문화센터의 속성으로 재능은 강사 속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강료 등 나머지 개체 후보도 속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체 후보 중에서 속성을 가지면서 개체가 데이터가 1개 이상인 것, 그리고 다른 속성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개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관계 후보 목록으로는
개설하다, 가입하다, 수강하다, 결정하다, 담당하다, 배정하다, 신청하다, 수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3장에서 다루었던 표 3-14와 15, 16, 17, 18에서 선정해서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개설하다는 여기 문화센터는 분기별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 해서 관계를 가져왔고요. 가입하다는 회원이 가입하면 유일한 회원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수강하다는 회원 가입한 사람만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결정하다는 강사 등급은 강사의 경력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A 등급,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B 등급, 5년 미만이면 C 등급으로 데이터가 3개 이상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결정하다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명의 강사는 같은 분기에 최대 2개의 강좌까지 담당할 수 있다 를 가지고 담당하다의 관계를 유도했습니다. 강좌 개설이 확정되면 강의실이 배정된다 해서 배정하다의 관계가 유도되었습니다. 회원은 여러 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한 시간대의 강의는 수강 신청할 수 없다 해서 신청하다의 관계가 유도되었습니다. 재능을 기부한 강사가 다른 강좌를 수강할 때는 분기별 1회에 한해서 수강료를 면제해 준다 해서 수강하다의 관계가 유도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수강하다, 수강하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는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관계 후보를 검토를 해보면 수강하다는 7번 수강하다, 신청하다와 의미가 같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8번 수강하다 관계는 이름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강하다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는 강사가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사 수강하다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타입 목록을 보면 개설하다는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1:n입니다. 문화센터는 한 군데 있고 강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1:n이 되었습니다. 관계 설명 속성은 확정 여부를 나타내었습니다. 가입하다는 회원은 여러 문화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고 한 문화센터는 여러 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M/N의 관계 유형이 되었고 속성은 가입 일자, 입회비 납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배정하다는 한 강좌가 여러 강의실을 배정받아서 같은 이름의 강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강의실은 동시에 여러 개의 강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1로 관계 유형이 설정되었습니다. 강사 수강하다는 강사가 강좌를 수강할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강료 면제 여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최종 개체 타입 목록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문화센터에서는 대표할 수 있는 기본 키가 없기 때문에 센터 번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회원 개체에서는 회원 번호를 기본 키로 삼았고요.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바꾸었습니다. 강사는 여러가지 재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능에다가
다중치라는 MV를 표기를 하였습니다. 기본키는 강사 번호고요. 강사 등급은 등급 구분 경력 기준 강사료 이렇게 해서 개체를 선정하였고요. 강사에서 원래는 강사료, 강사 등급, 재능 이게 있었는데 강사료와 강사 등급은 이 강사 등급 개체에 있기 때문에 강사 개체에서 강사료, 강사 등급 속성은 제외를 했습니다. 강좌하고 강의실은 그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관계 타입의 목록을 살펴보면요. 개설하다, 가입하다, 신청하다 등 7개의 관계가 만들어졌고요. 강사 수강하다에서 수료 여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강사가 강좌를 수강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 수강하다 관계에 수료 여부 속성이 추가가 된 겁니다. ER 다이어그램 작성 전에 체크리스트로는 교재 17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확인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에 ER그램에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체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한 개만 존재하는 개체가 식별되었는지 이거는 한 개만 있으면 속성으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속성이 한 개인 개체가 식별되었는가? 속성이 한 개인 개체가 식별되면 그것은 개체로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개체의 속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개체 이름이 중복되었는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각 개체의 기본키가 결정되었는가? 각 개체의 기본키가 있어야 됩니다. 각 개체를 설명하는 일반 속성이 모두 식별되었는가? 가능한 모든 속성을 다 찾아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개체 가운데 관계를 표현하면 더 적절한 것이 있는가? 관계를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면 개체로 선정하지 않고 관계로 보내서 관계 개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관계에서는 관계를 설명하는 설명자가 모두 식별되었는가? 관계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속성이 다 찾아졌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관계 이름이 동사로 표현되었는가? 관계 이름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었는가? 관계 이름이 개체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표현하는가? 관계 이름이 중복되었는가? 중복되면 안 되죠. 관계의 유형을 정확히 결정하였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고 답이 다르면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개체와 관계는 속성을 가지는데요. 이 속성들이 다 이런 내용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속성 이름이 개체나 관계 이름이 포함되었는가? 아니어야 합니다. 속성 이름으로 의미가 불명확한 약어가 사용되었는가? 약어는 의미가 확실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사전에 넣어서 그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속성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쉬운 이름이 부여되었는가? 속성 이름을 보면 속성이 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그게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속성 이름을 부여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가? 그래서 이름 부여 규칙을 만들어서 일정한 규칙대로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열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면 문화센터, 강좌, 강의실, 회원, 강사, 강사 등급 이렇게 개체가 식별되었고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설명해주는 관계
이렇게 가입하다, 신청하다, 수강하다, 담당하다, 배정하다, 개설하다, 등급 결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각각의 속성들을 타원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주 식별자를 이렇게 시커멓게 표기를 해서 주 식별자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리얼 다이어그램의 작성 예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잭션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의 회원관리 업무 관련 유형별 트랜잭션 명세서, 이게 3장에서 배웠던 문화센터 회원관리 업무에 대한 트랜잭션 요구 분석 명세서입니다. 이 명세서를 가지고 트랜잭션 명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요구분수 명세서에서 트랜잭션 명세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은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트랜잭션 명세서로 옮겨갔고요. 회원이 탈퇴해도 입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나머지 1번은 삽입한다. 데이터를 삽입한다는 거죠. 2번은 삭제한다. 3번은 변경한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삽입, 변경, 삭제한다는 뜻이므로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트랜잭션 명세서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형별 트랜잭션 명세서로 다시 소팅을 해보면 트랜잭션 유형에는 검색, 삽입, 갱신, 삭제가 있습니다. 그럼 요구분수 명세서를 보면 정보를 삽입한다. 삽입한다는 데이터를 삽입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삽입한다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 검색한다. 검색, 또 명단을 검색한다. 또 재능을 검색한다. 이것들은 검색의 목록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갱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겠죠. 갱신으로 와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정보를 삭제한다. 삭제한다는 삭제 유형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문화센터 강좌 관리 업무에 대한 트랜잭션 요구 명세서도 또한 마찬가지 요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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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한다는 검색으로, 검색 유형으로 다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삽입한다, 삽입한다는 삽입 유형으로 옮겨가면 되고요. 6. 수강료는 변경할 수 있으나 수강 신청이 시작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으로 옮겨가고요. 수강 신청이 시작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어떤 하나의 특성이 되겠죠. 그거는 여기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강 관리 업무에 대한 요구 명세서를 해서 삭제한다는 삭제 유형으로 가면 되겠죠.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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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한다는 검색 유형으로 옮겨가면 되고요. 삽입한다, 삽입한다는 삽입 유형으로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형별로 트랜잭션 명세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상의 제약사항 명세서는 아래와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ERD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트랜잭션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ER 다이어그램이나 트랜잭션 명세서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운영사양의 제약사항은 별도 제약사항 명세서에 작성합니다. 이것처럼 ERD나 트랜잭션 명세서에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래밍이나 다른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원이 탈퇴해도 이 폐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트랜잭션도 아니고 그리고 ERD에 그릴 수 있는 객체나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명세서에 표기를 해 놓는 겁니다.